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그런 뭐 직업이나 직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네. 게임 기획자에 게임 대해서 게임 기획자.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좀 이제 의미는 어떤 거냐면 네. 이게 게임 기획자가 굉장히 신직업이라기보다는 게임 산업이 요즘 좀 최근에 많이 이제 트렌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고 좀 산업에서 어떤 약간의 이제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제 바깥에서 바라본 게임 시장의 화랑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좀 게임 산업이 흘러가게 될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는 의미로 네. 오늘 이 직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게임 기획자라고 하니까 또 네. 생각이 나는 것이 항상 취준생 시절 때 많은 친구들이 자기는 게임 회사 들어가고 싶다고. 그쵸. 왜냐하면 출근해서 하는 일이 게임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나 취준생들의 워너비 직장이 아닐까 맞아요. 싶기도 한데. 놀면서 돈 버는 그렇죠, 데. 그렇죠. 특히나 이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계속해서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문제점을 수정한다든지 버그 뭐 이렇게 이런 하면 거. 조금 더 네. 재밌게 몰입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수정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직무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최저점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뭐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모든 실상. 회사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은 뭐 직접적인 이 업무가 압박한다기보다 네. 매출이 아, 결국에는 압박을 하지 않을까. 뭐 아니,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좀, 제 스트레스가 사촌 있어요. 언니가 진짜로 게임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 그런데 네네. 일을 한다고 가면서 PC방에 가더라고요. 게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게임마다 이제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들 보면 네네네네. 정말 비싼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막 현금으로도 뭐 그러면 제가 안 됩니다만. 듣기로 리니지는 아이템이 뭐 어떤 좋은 아이템이었겠지만 10억에 팔렸다는. 현금으로. 그 어떤 아이디였나? 하여튼 그게 막 10억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장안의 이제 화제가 게임을 됐었잖아요.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아이템 하나쯤은 좀 만들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회사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나. 네,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 주셨는데 네.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이제 현질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그런 걸 예.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획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게임 기획자라기보다는 사업 PM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PM.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게임 기획자와 PM이 같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게임 기획자는 이런 게임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강으로 갔는데 호수로 가게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의 스토리라든지 게임의 전개 혹은 게임이 직접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획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럼 이제 게임 기획자들이 너무 재밌게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네. 이제 사업 PM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요런 아이템을 아, 요 정도 금액대로 호수를 건너려면 배를 만들자. 그렇죠. 뭐 배가? 노를 네. 만들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돈이 되게 하는 게 P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 기획자는 게임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저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게임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게임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요렇게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11시에 뭐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열린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사업 PM이 칼을 하나 한다. 네, 그렇죠. 몬스터들을 다 이렇게 때려 잘하시네요. 칼을 준다. 네. 그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 기획자와 PM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좀 다른 역할들. 그렇다면 게임 기획자는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을 기획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단계에서 일정 같은 것들을 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강에서 호수로 넘어가는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에는 네. 이런 팀원과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팀 구성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뭐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뜨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롤에 뭐 내가 이제 게임 기획자인데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그러네. 그리고 유저들이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게임을 더 수정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수정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는 정말 초반에 기획도 하지만 네. 게임이 이제 실제로 사업성을 이제 검토해서 사업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수정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새로운 게임을 개발을 한다,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게임의 뭐 방향성, 스토리, 뭐 세부 컨텐츠, 그리고 시스템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 이런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임의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영화 감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직업저장소에서 소개해드릴 게임 기획자, 모바일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네. 신직업으로서 부상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절날 이웃들과 하던 윷놀이, 어릴 적 친구들과 하던 말뚝박기. 닭싸움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게임은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팍팍한 일상에서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는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캐릭터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생생한 전투를 만들어내는 마법사 같은 존재. 하나의 게임이 탄생하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임 기획자입니다. 멋진 캐릭터들이 반겨주는 이곳.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피규어들이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창 바쁜 오후 시간,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이 남자. 현란한 손놀림과 카리스마 있는 눈빛.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게임인데요. 저는 지금 넥슨에서 마그노기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웅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임은 사실 만드는 직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게임의 어떤 초기의 어떤 컨셉부터 그다음에 그 과정의 컨텐츠나 시스템에 대한 구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게임 기획자가 이제 중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개발도 하고 서비스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18년차 게임 기획자 박웅석 씨는 바람의 나라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책임져온 베테랑 디렉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오락실 가지 말라고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게임 팩도 없고 그래서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소스 책이 있었는데 실제 코드가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고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하면 실제 게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계속 갖기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게임 업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 2000년도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연령층과 게임 난이도, 캐릭터의 역할, 스토리 전개 등 게임의 기초가 되는 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아트팀,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내는 프로그래밍팀 등 수많은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의 게임을 완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마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 업계에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게임을 정말 좋아하지만 게임 기획자나 게임 개발자는 또 다른 관점의 이해, 또 다른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야별의 어떤 강점과 약점,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의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시도해보고 써보고 하는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출시됐다고 해서 게임 기획자 역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출시 후 이용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객 관리 업무도 게임 기획자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 게임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중에 출시되고 그 이후에도 게임 기획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이렇게 유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시는 방향이나 또는 서비스하는 방향들에 따라서 반응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 게임들도 저희가 이제 어떤 업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수시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개 몇 개 게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번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유저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이해를 하시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위해 본인이 만든 게임 외에도 수많은 게임을 하며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이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순수한 게임 기획자 박웅석 씨.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 끊임없이 단련시켰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 자체는 정말 순탄치 않고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진심으로 좀 진중하게 이 업계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 덕분에 게임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곳에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 드로잉 기술, 문서 처리 능력 등 훌륭한 게임 기획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재능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업데이트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라든지 자바와 같은 게임에 필요한 개발 언어와 그리고 게임 엔진, 그리고 네트워크와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최근에 이제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같은 게임 개발을 하는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팀 프로젝트로서 PC 온라인 게임 또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VR 게임 같은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하여서 국내 최대 게임쇼인 G스타에 전시를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장에서는 여기는 직접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기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게임 기획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플래시 게임도 많이 하고 이랬다가 이제 점점 좀 올라가면서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 게임을 이제 저도 만들고 싶어서 이과에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꿈에 다가간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이제 게임 시장이 10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VR 같은 신기술들이 이제 점차 기술이 좋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기능성 게임 중에서 뭐 교육용이라든지 뭐 치료 목적으로 이런 뭐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어떤 응용 분야 여기서도 이제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전망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기획자에 대한 VCR 함께 시청하고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궁금증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 기획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게임 기획자는 뭐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뭐 네트워크 그리고 뭐 게임에 제작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정말 이 PD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독을 하면서 우리 게임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시장 조사를 해서 뭐 상대방의 팀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게임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 기획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상 연령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관여를 하면서 이 게임이 어떤 타깃층에게 어떻게 좀 어필이 될 것인가에 네, 중점적으로 좀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획을 거치면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이제 직접적인 개발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뭐 베타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시연회 등을 통해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디벨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간다. 그래서 게임을 상품화한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했을 때 조금 더 유저들을 많이 모객하고 그리고 몰입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수정해 나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게임 기획자가 어떤 게임을 기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시잖아요. 아, 네, 잘 그거를 알죠. 그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뭐 포트리스하고 비슷한 네, 네, 슈팅 네. 게임이잖아요. 포트리스 하니까 정말 추억의 정말 추억의 게임. 네. 그리고 이거 네.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네. 네. 한 번쯤은 네. 다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좀 적합한지 그것도 좀 물론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게임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게임을 좋아해야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혹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원하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들을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말하자면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사업적인 마인드는 뭐 주인의식이라든지 뭐 사장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통찰력이라든지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항상 신경 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가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이 게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들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기보다는 네. 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임을 분석하는데 이 게임은 이래서 잘 된 것 같다. 아. 이 게임은 이래가지고 유저가 이 정도였던 반면에 매출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사업적인 녹여내시면, 분석을. 네, 녹여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개발해야 되겠냐를 녹이실 때도 네.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개인 플레이하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였다면 이제는 팀 플레잉 게임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팀 플레잉 게임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소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겠다더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입사업 포부로 같이 녹이시거나 그런 이렇게 해야 돈이 됩니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녹아들면 되게 속물이 돼야 되네, 속물. 아니, 자본주의의 그렇죠. 노예처럼. 아무 그렇죠. 생각 없이 게임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네.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네. 공부하듯이 게임을 하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마인드가 하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게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게임들 예를 들면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네. 그죠. 이런 아유, 것들이 영화나 네.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배틀로얄 아시죠? 네. 그거 이제 버그예요? 네, 그걸 그대로 게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런 것- 네, 영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본 영화. 네, 일본 아, 영화. 그렇습니다. 근데 한 일본 명만 영화를 설정. 배경으로 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 잘했어요. 그래요? 네, 백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네, 우리나라에서 어. 만든 게임인데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영화라든지 만화, 소설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도 함께 보여주시면 인문학적 소양. 네, 그렇죠. 앞으로 신작 게임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소양도 함께 녹여보시면 좋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습니다. 소양강 쪽에 가서 소양강 쪽에 가서 좀 이렇게 책을 한권 읽어보시면 생각 안 하고 말했는데. 네, 앞으로 또 일자리 수요도 높을 것 같은데 국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게임 기획자에 대한 일자리 현황.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에요. 게임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네. 정말 굵직굵직한 게임을 굉장히 많이 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좀 약간 이거는 슬픈 얘기지만 네. 2019년 2분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이제 상장 기업, 네. 뭐 코스피든 뭐 이제 코스닥이든 상장한 35개의 기업 중에 15곳이 적자였어요. 왜죠? 게임에서 점점 더 한번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게임은? 점점 더 많이 하고 내 주변에서 정말 뭐 현질했다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죽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 정체되어 있군요, 딱.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게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우리나라 게임의 매출이 7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70% 이상이요. 네. 대륙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중국 인구가 15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륙의 그러면 기상이죠. 네,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좋게 잡아서 40가 좋게라는 게 조금 더 후하게 잡아서 4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중국에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이제 거기는 이제 유튜브나 뭐 구글 같은 걸 안 쓰잖아요. 이제 다 막아놓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쵸, 개발한 그쵸. 이제 네. 그런 뭐였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을 이름이? 쓰는데 플랫폼이 네. 뭐였더라고? 네. 말하자면 웨이브 중국 아닌가요? 유튜브 웨이브인가? 같은 예. 경우에 이제 원래 유튜브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이제 광고 수익료가 이제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아서 중국 유튜브는 클릭이라든지 조회수로 아예 광고 그 금액이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뭘로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물풍선이 아니라 별풍선처럼 이렇게 주는 그걸로. 물풍선은 뭐예요? 별풍선 뭐 이런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물총. 그냥 웬만한 이제 게임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잘 네. 나간다 하면 좀 괜찮다면 120만. 그 게임 한 번에 그 라이브의 조회가 120만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거의 뭐 한 개
시의 네, 인구 정도가. 시의 인구가 어. 그 사람 그거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광고 수익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별풍선 같은 걸로만 이제 수익이 나는데 그게 뭐 1년에 한 120만 명 정도 보는 사람은 그거 별풍선만으로 한 18억 정도 번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뭐 아유 뭐 그 광고 네. 필요 없어요. 저는 별풍선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네.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차치하고 그런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중국에서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게임 탑 1, 2를 보면은 뭔가요? 롤이 1위고요. 2위가 음. 배틀그라운드예요. 롤이랑 어. 배틀그라운드. 네. 그게 다 우리나라 게임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적자가 나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화를 수출했다, 뭐 아니면은 뭐 게임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수출했다 일단 판권이라고 하잖아요. 판권, 네. 뭐 판권 수출했다. 라이센스, 뭐 그런 근데 거. 그걸 라이센스 말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걸 판호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판호. 근데 판호를 안 내주는 거죠. 중국에서. 아, 한알령 이런 것 때문에. 네, 한한령 때문에 맞아요. 잘하시네. 역시 그래서 또 우리 한한령 라이언 때문에 씨가, 네, 진짜로 몇 년 전부터 완전히 그냥 뭐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정말 회사 하나가 휘청거릴 정도로 네, 심각한 정말로 위기거든요, 사실은. 게임 산업에도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판호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다 차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 미국,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벌 관계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미묘한 관계 있는 대만 게임까지도 다 판호를 내주는데 우리만 안 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을 달지 않고 말하자면 약간 베타 버전 같은 느낌으로 가서 이제 매출을 못 올린 상태로 그냥 유저만 이제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임이 이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판호를 못 받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회사랑 이제 중국 회사랑 합작을 해서 다시 개발을 했어요. 똑같은 게임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중국 회사와의 네, 그 이름을 달기 합작법인으로 위해서? 해서 다시 개발을 해서 그걸 정말 중국어로 된 이름으로 내 가지고 자원 낭비네요. 그게. 네, 그걸로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게 우리나라 회사에게 아 그거 우리나라 게임이랑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게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석상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 게임이 그 회사 매출의 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좀 약간 웃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있는 게임을 업데이트를 하든지 할 때 중국에서 이제 끌어들여온 돈을 가지고 이제 R&D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52시간 근무제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없다. 그쵸. 우리는 공장처럼 3교대. 그래서 정말 제조업이 아니라 IT도 3교대를 합니다. 24시간 가동되나요? 그냥 풀가동. 와. 쉬지 않아. 쉴 틈이 없어요. 어. 그래서 중국 게임들이 우리나라보다 예전에는 조금 어딘지 어설프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에서 살짝씩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게임 자체 어떤 뭐 창의성이라든지 뭐 게임이 훨씬 더 뭐 흡입력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퀄리티 자체에서는 중국에 좀 밀리기 시작했다. 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악재들이 겹치면서 고용 상황, 우리가 뭐 다루는 건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느냐 이런 걱정 안 하실 수 없어요.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회사를 이제 팔려는 움직임들이 게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때 넷마블인가요? 넥슨이 웅진 네. 후웨이를 샀나요? 그렇죠. 뭐 그랬죠. 그런 거 보면 또 그러니까 게임 산업만으로는 회사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 타 산업 좀 흡수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해외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외로 취업할 그래서 수 네, 있거나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꼭 뭐 정말 악재만 있냐 그런 것들은 네. 아니고 뭐 호재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그래서 중국이 정말 큰 시장이고 가장 탄탄한 시장일 수 있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이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고
오브 파이터 올스타라는 게임이 굉장히 킹 핫한데 오브 파이터 와 정말 추억의 네, 그 그러니까요. 문방구 앞에서 쫀디기 모든 먹으면서. 남자 아이들이 쫀디기 다 이거 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랬죠. 그거를 이제 7개의 네. 대죄라는 이제 새로운 버전을 해서 일본 시장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펄어비스에서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고 굉장히 최근에 핫한 게임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북미, 유럽 이쪽에도 이제 콘솔 버전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중국에서 고전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합작법인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우회적인 수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이제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커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창의력 있다는 그리고 정말 몰입도가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다시 조금 더 이제 지금이 아니라 곧 조만간 이제 다시 좀 이제 고용 현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신직업에 관심을 가지신 취준생분들께 꼭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퀄리티로 이제 상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창의력 있고 창조적이고 신선한 그런 게임 컨텐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기획자의 역할이라든지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나는 이제 게임 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해보셔서 네. 그런 것들을 잘 녹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꿈의 직업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기획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취준생들은 인턴이나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인턴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보통 이제 사실 게임 회사들이 인턴을 막 이렇게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특히 기획 쪽을 원하신다면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혹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획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콘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게임 산업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의 게임 회사에서 모바일 쪽으로 이직하는 건 쉬운데 모바일에서 컴퓨터로 이직하는 경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요즘 왜 또 그러냐면 PC 게임도 좋지만 모바일 게임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더 그런 늘어나고 것들이 있죠.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을 같이 출시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뭐 대부분 모바일 게임을 많이 뭐 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모바일이든 PC든 간에 어차피 내가 시장 현업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컨텐츠들을 여러분의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씨는 혹시 게임 하나 저요? 꼽아본다면 인생 게임은 이거였다. 인생 게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롤플레잉 게임 중에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약간 어둠의 전설이 되겠다. 약간 이런 그 초등학생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막 중2 막 초등학교 5학년 이때 딱 내가 전사가 되겠다. 그래서 전사가 체력을 됐나요, 키워서. 딱? 네, 레벨업하면 힘만 찍고 힘만 찍다 체력이 없어서 막 다 죽고 막 이랬던 기억이. 뭐 롤플레잉 게임 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랑새여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게임 이런 대회 같은 걸 하면 이제 어쨌든 컴퓨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요즘은 모바일 게임 이제 대회에 나가서 그러면 보면 다들 이제 폰 들고 있나요? 의자에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요. 모바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충전기 끼우고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뒷모습은 굉장히 근데 아름답진 않겠네요. 그냥 써. 어머님들 한 10분 정도 납두면 이제 등짝을 등짝 스매싱 각인데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네. 게임 기획자와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게임이 선수들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팀 코칭들도 같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산업이에요, 진짜. 네, 정말로 이게 하나의 e스포츠인데 그러니까요. e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연봉이 그냥 평균 연봉이 2, 300만 원대인데 코치들은 5,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연봉이 1000만 2, 원. 300이요? 월급 아니에요? 월급이. 네. 월급이 기본봉. 2, 기본봉이 300. 그렇고 코칭, 상금이 거기에 붙고. 그렇죠, 그렇죠. 그 LOL 하시는 분 중에 그 페이커라고 그분은 네. 무슨 뭐 나이가 꽤 어리신데 무슨 연봉이 무슨 몇십억, 네, 몇백억 맞아요. 이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머니가 네. 이제 상금이 20억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e스포츠계 호날두다. 네. 호날두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메시다. e스포츠의 메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